반갑습니다. 디코드 김명식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내용으로 본격적인 사양관리 직무를 접해보겠습니다. 영업에서 최초 접수된 데이터는 영업관리 등을 통하거나 영업에서 직접 사양관리 부서로 데이터 및 정보를 송부합니다. 아래의 그림과 같이 이렇게 접수된 이메일, 시방서와 발주서, 도면 등의 정보가 일치하는지의 여부는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비교했을 때 수집된 모든 정보의 비교로 상호 같지 않은 부분은 고객사 확인으로 오투입을 원천 봉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비록 고객사의 귀책이더라도 제조사에서는 득보다는 실이 더 많습니다. 더욱이 작업자의 숙련도를 이야기를 할 때면 자존감은 땅에 떨어지는 기분마저 느껴질 겁니다. 이와 같이 반드시 준수해야 할 이러한 내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접수된 이메일입니다. 접수된 이메일을 보시면 첫 번째, 양산 중인 샘플 리비전 영위 모델과 사양 동일. 이 얘기는 곧 기존에 우리사에서 제작을 했었던 이력이 있었던 제품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은 기존 생산된 데이터와 이번에 접수된 신규 데이터와의 비교가 꼭 선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리비전 여부를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리바이즈 여부를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이번에는 03 모델로 접수가 됐고, 그리고 기존 생산했던 것은 02 모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과 만약에 동일하다고 한다면은 데이터가 리바이즈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고객사에 재검토를 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존 사양과 동일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보통 한 모델을 생산했을 때 리바이즈를 1번, 2번, 3번, 길게는 4번, 5번까지도 리비전을 바꾸곤 하는데, 회로 몇 포인트 수정 또는 실크 수정 이런 정도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통 큰 틀에서 봤을 때의 사양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시방서와 비교해서 만약에 이번 것도 같다라고 한다면 사양이 동일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존 데이터는 꼭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것은 한 키트에 5개가 배열되어 있다고 하는데 배열 여부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는 SMT 레일 관련한 내용입니다. V컷으로 좌우의 더미를 고객사 사양으로 적용 부탁드립니다라는 내용이 들어있고, 그리고 제작 수량, 그리고 캠 작업이 끝나고 나서 SMT를 치기 위한 메탈 마스크 데이터 송부 요청이 있고요. 그리고 납기일이 2월 15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다음에 발주서와 시방서, 그리고 방금 보셨던 이메일, 요 세 가지를 같이 검토를 하셔서 같은 부분과 다른 부분은 어떤 것이 있는지를 꼭 검토를 먼저 해보셔야 되는데, 이건 정도가 없습니다. 그냥 차례대로 위부터 아래까지 쭉 훑어서 비교를 해보시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하나씩 차례대로 보시겠습니다. 작성일자. 발주서를 먼저 보겠습니다. 발주서의 작성일자는 발주한 날짜가 되겠죠. 그래서 일단 체크가 됐고, 그리고 고객사는 디코드, 이거 앞에 0001번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마 사내에서 관리하는 관리 번호, 고객사 관리 번호일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제작사양서, 이 시방서의 공급사가 곧 발주서의 고객사가 되겠죠. 디코드가 되어 있으니 업체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델명은 아까 보셨던 대로 샘플 리비전 03, 그리고 파트 넘버 샘플 리비전 03. 예, 그리고 주문 번호는 제작사에서 제조사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주문 번호를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요. 파일명은 접수된 이메일 속에 같이 만약에 어태치돼서 들어왔다라고 한다면은 파일명을 비교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샘플 PCB 리비전 03이 맞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시면 되고,
이건 담당자 정보가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담당자 정보로 만약에 문의사항이 발생한다면 직접 전화를 하시든지 아니면 그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이메일을 보내신다든지. 그리고 아까 앞서서 보셨던 이메일에 나와 있는 납기 2월 15일 맞죠? 그러면은 일단 저 리드 타임은 11일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거버 데이터를 직접 열어봐야 될 텐데 거버 데이터를 열기 전에 먼저 선행해서 검토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시방서와 발주서 그리고 이메일 등을 통해서만 검토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피스 사이즈가 36.2에 17 그렇다고 하면은 피스 사이즈는 36.2에 17 이쪽에 디멘션 부분에 나와 있을 텐데 여기에는 56.2에 93 56.2에 93은 키트 사이즈네요. 그러면 여기에는 싱글 피스 사이즈는 안 나오고 키트 사이즈만 나왔다는 얘기인데 여기에 지금 5개가 배열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영업에서 거버 데이터를 열어서 확인했었을 가능성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이메일에 근거해서 썼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건 거버 데이터를 확인해 보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워킹 판넬 사이즈는 이제 영업에서 단가를 낼 때 시트당 뭐 어느 정도가 들어간다라는 것을 미리 그 가산출을 한 거기 때문에 요거는 나중에 벤팅 칠 때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412, 519로 했을 때 시트당 6판넬이 배열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 납품 수량. 이 중요한 부분인데 납품 수량 부분이 지금 빠져 있지 않습니까? 이쪽에는 제작 사양서 속에 나와 있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같이 수량이 안 나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량이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는 앞에서 이메일에서 확인했다시피 100개라는 숫자를 받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것은 내부적으로 그 영업사원과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겁니다. 납품 수량이 100개가 정말 맞냐? 그렇지 않고 만약에 고객사에서 이메일은 100개로 되어 있지만 뭐 유선상을 통해서 500개를 생산해 달라고 한다면은 적게 투입하게 되는 결과가 날 테고 그렇다면 조달에 문제가 발생하겠죠.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지금 문의사항이 발생한다라고 하면은 반드시 하셔야 될 게 있는데 고객사의 이메일 그러니까 문의사항을 보내야 될 때에는 어떤 폼을 통해서 보내긴 하는데 하나 생각났다고 해서 보내고 그 다음 생각났다고 해서 보내고 하면 그런 거 굉장히 싫어할 겁니다. 그래서 쭉 살펴봤을 때 일치하지 않는 것들은 이면지 등에 그때그때 체크를 좀 해놓았다가 사양 전반적인 분석이 끝났을 때 고객사에 문의사항을 보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여러 차례 문의를 하는 것은 제조사를 여러 차례 문의를 하게 되면 고객은 그 번거로움 때문에 굉장히 싫어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제가 미리 좀 적어놨는데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해 놓으시면 됩니다. 일단 어떤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체크를 해 놓는 거죠. 예,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납품 수량은 내부적인 검토를 통해서 확인을 하시면 될 거고요. 네, 홀속도금 보겠습니다. 홀속도금이 미니멈 25미크론 돼 있네요. 그러면 홀속도금이 어디에 있는지 보시면 여기 있습니다. 비하의 월 두께라고 돼 있는데 여기 홀속도금이죠. 그러면 25미크론 됩니다. 예, 그리고 기판 두께가 1.6T 그리고 공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0.16 10% 되고요. 그러면 이쪽에서 보셨을 때 두께는 1.6T 공차는 나와 있지 않네요. 그러면 나중에 또 도면과의 또 비교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구분은 신규로 되어 있습니다. 수정이 아니라 수정 포인트가 많아서 아마 신규로 띄웠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일단 신규로 되어 있고 UL 마킹 부분은 빠져 있습니다. 요것도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네요. 우리 사에서 가지고 있는 UL 마킹을 넣을 것인지 아니면 고객사에서 지정한 것을 넣을 것인지에 대한 여부가 체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밑에도 그 옆에 제작 사양서에도 보시면 UL 마킹에 관련한 내용은 별도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시방서 쪽에 보시면 IPC 6012 클래스 3라고 되어 있습니다. 클래스 3에 준한다면 홀속도금은 최소 25미크론이 돼야 되는데 그럼 이것과 합치하게 되기 때문에 이상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층수를 보겠습니다. 층수는 4층으로 되어 있고요. 네, 층수 4층 이상 없습니다.
그리고 재질은 FR4로 되어 있고 영업사원이 띄워놓은 것에는 자재명까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메이커와 자재명이 지정되어 있는 이졸라 370HR로 되어 있는데 이쪽에서는 별도로 표기가 되어 있지 않고 재질만 FR4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건 아마 협의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투입된 대로 저희도 마찬가지 투입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동박 두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동박 두께는 내층 1온스, 외층 2분의 1온스로 표기가 되어 있네요. 베이스 카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과 일치한지 마찬가지로 시방서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동박 두께 내층 35미크론 1온스가 되고요. 비고 쪽에 보시면 플러스 마이너스 10% 피니쉬 두께로 되어 있네요. 이쪽은 요걸 잘 보셔야 됩니다. 이쪽은 베이스로 되어 있고 이쪽은 피니쉬로 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내층은 도금이 되지 않는 지금 4층 구조 속에서 봤을 때 1온스가 맞고 외층이 지금 45미크론으로 되어 있는데 아시다시피 해프온스로 되어 있다는 것은 17미크론 정도, 17.5미크론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 얘기는 홀속 도금 25일 때 표면 두께가 올라가는 수치가 대략 한 27 정도 올라간다라고 봤을 때 45미크론 정도가 될 겁니다. 거기에 만약에 채워지지 않거나 넘어가더라도 10% 이내의 공차를 달성하면 되기 때문에 40에서 대략 한 50 정도 사이가 나오면 될 겁니다. 이건 현장의 관리를 통해서 요 수치를 맞추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작업 지서상에 나중에 별도로 표기를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은 그 솔더 마스크 부분인데 PSR입니다. PSR이 방향성은 탑면, 바텀면 다 칠해져야 되고 색상은 그린 그리고 유광, 글로시 타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쪽 사양서, 제작 사양서에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솔더 레지스트 컬러 그린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방향성은 별도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일단 색상은 확인했고 유광인지 무광인지의 여부는 별도 표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크가 방향성이 탑면으로 지정이 되어 있네요. 거버 데이터를 열어서 정확하게 확인해보고 도면도 확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은 색상은 화이트로 되어 있고 방향성은 탑면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제작 사양서상에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킹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킹 아까 솔더 레지스트 부분은 확인을 했고 그리고 이 마킹 부분인데 마킹의 방향성은 탑면, 바텀면이 다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거버 데이터에 양면으로 나와 있을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은 아까 그 수기로 그 문의사항을 내보낼 걸 미리 체크를 해 놓으셨다가 고객사에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색상은 화이트가 맞고요. 그리고 아까 솔더 레지스트를 여기 좀 뛰어넘었는데 PSR의 두께를 지정하는 이런 류들은 통상 이 전장 쪽에서 많이 좀 사용을 하는데 센터 부분과 엣지 부분, 센터 부분 쪽은 통상 PSR을 칠하게 되면은 17미크론 이상은 충분히 올라가게 됩니다. 다만 문제는 뭐냐면 이 엣지 부분인데 엣지 부분이라 하면 어느 부분이냐면 이렇게 컨덕터가 튀어나왔을 때 PSR을 도포를 하면 이렇게 도포가 됩니다. 이렇게 이게 리퀴드 타입이기 때문에 쭉 흘러내리는 경우가 되는데 그렇게 된다면 이 부분의 두께는 충분히 17미크론이 되는데 바로 이 부분에 대한 두께인데 이 부분은 뾰족하게 튀어나온 엣지 부분이기 때문에 5미크론 이상을 실상 달성하기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PSR을 2회 인쇄를 한다든지 하는 뭐 어떤 방법을 통해서 여기에 있는 두께 엣지 부분의 10미크론을 반드시 달성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이사항에는 PSR 두께 센터 17미크론 이상, 엣지 10미크론 이상 관리라고 작업지서상에 반영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